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아반떼 CN7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재원을 보면은 4기통에 자연흡기에 1600cc, 가솔린에 123마력 정도인데 123마력이라고 한다면 그랜저 IG 기준으로 한 190 후반에 195마력 전후, 2.5 기준으로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3.3 같은 경우에는 300마력 정도 하는데 이거면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대 토크도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밟고 다니는 데 있어서 160까지도 세게 밟으면 나가는 부분이고 한 110, 120 정도 밟으면은 불안불안해지는 과속 그런 느낌이 또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비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토크 이 정도면은 아쉽지만 연비 운전하고 밟고 다니는 그런 거 아니고 적당한 승차감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대형차 같은 경우에 길이는 5m 조금 안 되는 4m 99cm 뭐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4m 89cm인가 뭐 그 정도 되고, 폭은 거기서 거기고 SUV나 폭은 좀 넓은 편입니다. 공간적으로 예전 아반떼 같은 경우, 소형차 같은 경우 옆 사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랑 팔꿈치가 닿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뭐 그렇게 닿는 느낌은 아니게 넓게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크게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전륜구동의 CVT라고 하더라도 미션 충격이 엄청 세게 느껴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디자인이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준준형을 타고 다니면은 누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뭐 아반떼 AD 정도도 그렇게 뭐라고 하진 않는데 세월이 출시된 연도가 한 4, 5년 뭐 이 정도 됐기 때문에 한 22년, 한 3, 4년 이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디자인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기본값에 빵원 어딜 가시든지 딜러 전산 보여달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금액을 50만원 올리는 업체, 100만원 올리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달라고 하시면은 적어도 눈탱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반떼 CN7 보기 전에 MD부터 적정 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사고 기준으로 단순 교환 포함, 무사고 기준으로 색깔은 다양한 색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반떼 MD는 300 정도부터 제일 비싼 가격은 한 700만원대 이렇기 때문에 중간 시세로 보면은 500 정도가 적정 시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모점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더 뉴 아반떼가 있어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반떼 MD랑 거의 똑같고 모델명 MD는 맞는데 더 뉴 아반떼입니다. 아반떼 MD가 있고 연식에 따라서 살짝 바뀐 더 뉴 아반떼가 있어요. 요거는 적정선이 7, 800 정도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제일 싼 거를 또 보게 되면은 휘발유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한 400선부터 그 다음에 한 900선까지니까 400부터 900이다 라고 하면은 중간 텀이 500이니까 400에서 250 더하면은 650이 중간 시세긴 한데 괜찮은 거 찾으시면은 한 7, 800 될 확률이 좀 높다 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 뭐 이런 거 조건 다 떠나서 무사고만 찍었을 때 제일 싼 거를 보게 되면은 한 5, 600선도 있긴 합니다만 조건들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700부터 시작이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600선 보면은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비싼 거를 또 보자면은 이런 거는 이제 계약 처리됐다라고 보셔도 되고, 1400까지 AD를 잘 보진 않습니다. 700선부터 1400까지라고 한다면은 중간 텀이 700, 350을 더한다라고 한다면 1050 정도가 중간 시세이기 때문에 그 정도 보셔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뉴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보기 위해서 이런 거지 집중해서 봐도 결과는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뉴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900선 더, 그 다음에 제일 비싼 쪽으로 보면 1500선까지, 900선부터 1500선까지면 600텀이기 때문에 900에 300을 더하면 1200 정도라고 보면은 또 안 됩니다. 또 괜찮은 거 보다 보면은 싸면 싼 이유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1200, 1300선 이 정도 보시는 게 적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반떼 CN7 오늘 볼 거 이렇게 해서 보면은 1100부터 시작, 뭐 2000 이런 거는 M 버전이니까 여기서 모던, 인스퍼레이션 이 두 개만 봐도 돼요. 스마트는 좀 낮으니까 빼고 2200선까지, 이거는 폴로 2300이기 때문에 이거 빼고 2200선까지 보게 되면은 2200, 2200, 1200 그러면 1000이니까 중간 텀이 1200에 2200이니까 1200에 500을 더하면 1700 전후인데, 또 보다 보면 디지털 계기판 이런 거 보다 보면은 1800, 2100 사이 이렇게 300만원 텀 안에서 보시면은 아직도 좀 적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인스퍼레이션 6만 킬로 미만, 뭐 7만까지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74대가 나오고, 흰색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30대 나오는 거고, 검정 7대, 회색을 보게 되면은 29대 있습니다. 흰색이 제일 많죠. 보면은 인스퍼레이션만 7만 킬로까지 보게 되면은 시작가가 1700이 아니라 거의 뭐 1800부터 시작인데 몇 대가 없습니다. 렌트 이력 있는 거를 거의
거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르지 마시고 보시게 되시면은 더 볼 차가 많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금액 제한을 걸어놓고 보실 때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금액 제한을 건 이상 웬만하면 렌트 이력이 있을 것이다. 1인 신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렌트 이력 없는 거 이런 게 1890 이 정도면은 보통 이런 거는 뭔가 더 싼 느낌은 또 아니긴 한데 무사고 단순 통 6만 1700 뭐 단순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클릭을 해보나 마나이긴 한데 클릭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성능 기록부 밑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3박자라고 해서 여기도 피해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전석 앞엔다, 운전석 앞도어, 내차 피해 2외에 370 이런 거는 살짝 살포시 금액 차이가 엄청나지는 않은 느낌이기도 하니까 한 요 정도 보면은 렌트 이력이 있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없죠. 51,300km 검사 날짜는 4월 3일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고 리콜 대상은 이행이 돼 있으면은 뭐 안 받아도 되는 거고 미이행이면은 받으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닌데 교환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끄고 요거 완전 무사고라고 돼 있는데 맞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요거를 100% 믿을 수는 없고 보험 이력 조회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뭐 아무것도 찍혀 있는 게 없고 누유 누수 불량 쭉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빼놓은 게 있는데 완전 무사고가 또 아니었네요. 후드 탈부착이라고 한다면은 범퍼나 휀다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커터 패널까지. 그러니까 1800선도 인스퍼레이션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애매하다. 1800선은 이게 맞구나. 3만 킬로인데 1890이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또 보다 보면은 완벽한 차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1800선은 다 이렇구나. 이면은 바로 70만원 차이. 요건 어떨까? 왠지 좋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이면 비싼 거니까. 렌트 이력 없고 튜닝 이력 없고 여기 휀다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거 10만원 차이기 때문에 키로수 차이는 2만 킬로 차이입니다. 무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림상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유두수 불량 없고 밑으로 빼는 것도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드론 날짜 요게 또 중요한데 요게 오래되면은 안 팔린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경험상의 이유로 항상 무조건은 아니긴 하지만 들어온 지 오래된 거라고 한다면은 이유들이 보통 있더라 라는 경험치가 또 있습니다. 옵션 정보라는 내비게이션만 있어서 체크한 게 아니고 보통 딜러 상대로 하는 딜러 전산에는 옵션들을 다 찍어 놓던가 하나만 찍던가 하지 요거를 상세하게 일일이 찍는 딜러는 많지가 않습니다. 시트도 밝은색 시트기도 하니까 이게 때가 좀 잘 타긴 합니다. 하지만 엄청 심한 차보다는 좀 괜찮은 차가 좀 더 있지 않나 라는 건데 너무 기대하고 보면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측면에서 중간 마인드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62,000인데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900부터 봐야지 깔끔한 게 나오는구나. 시세가 왜 이렇게 비싸? 신차가가 얼마야?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양조회 하면은 10% 부가세 빠진 금액으로 나옵니다. 10% 더하면 되거든요. 2,515만원 그러니까 15만원 빼고 250 더하면은 2,7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액이 이게 정찰제가 아니거든요. 1,700에 예를 들어서 그냥 반내림 해서 1,900이다 하면은 대충 7,800 정도 싼 거구나 라는 거. 그 정도면 새 차 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소비자분이 또 계시고 왜냐면은 신차는 키로수가 빵부터 시작하니까 선택은요 고객님분들께서 신차 가격보다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디지털 계기판에 있는 거니까 좀 더 싸게 사고 싶으시면 중고차 좀 더 완벽한 깔끔함을 원하시면 신차 700 차이면은 신차로 가겠다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요 모던에도 가끔 디지털 계기판이 있는 차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모던인데 디지털 웬만하면 없을 거예요. 디지털 계기판이면은 디지털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런 전자 계기판 이런 거 모던인데 1780인데 디지털 계기판만 만약에 라이트가 호박등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계기판이 이겁니다. 계기판만 요거면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빠지고 차선 이탈 있긴 합니다만 전동 시트 뭐 그런 것도 빠지고 하긴 하는데 뭐 이 정도 상관없다. 운전석만 통풍 들어가고 조수석은 통풍 안 들어가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빠지고 뭐 요 정도니까 뭐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1700, 1800선 보시게 되시면은 완전히 많지 않은 대수 속에서 보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수가 디지털 계기판뿐만이 아니라 모던에 7만 이하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무사고만 단순 교환 포함 이렇게 보니까 대수가 몇 대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빼고 무사고도 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22대에서 44대가 더 늘어났어. 흰색만 봤을 때 말이죠. 이거 다 빼면은 155대 서울 제한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말이죠. 서울을 포함한다고 해서 매물이 막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딜러 전산 카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랑 제휴가 거의 안 돼 있거든요. 강서 지역에 아마 20대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 위에 클린카지.com에서는 서울권은 업데이트를 안 하고 서울 제한 수도권 전체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원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그냥 뭐 렌터카로 이용해 보신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아반떼가 어느 정도는 탈만하구나. 하지만 언덕이라든가 고속도로에서 완전 다른 차랑 경쟁하듯이 아니면은 추월할 때 차선 변경할 때 완전히 대형차처럼 대형차는 자신감이 붙는데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얌전하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완전히 끝까지 밟던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운전을 5년 이상 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무리 배기량이 낮아도 미친놈은 못 이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기려고 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안전하게 편하게 가기 위해서 타는 거이긴 한데 가끔 이제 밟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친놈은 되지 말자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성향에 따라서 음악을 들으면 또 심장이 점점 빨라지고 남을 이겨서 여기 요리조리 운전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분들이 탈만한 차라기보다는 연비, 목적 자체가 그다음에 공간은 적당하고 거의 중형차스럽게 넓긴 넓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아반떼 AD부터 좋아졌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피시테일이라고 해서 물 웅덩이, 눈길에서 휘청휘청 되는 뭐 그런 느낌도 좀 덜하지 않나. 얌전하게 운전하면은 아반떼 MD, 전유 아반떼도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000만원 전후의 차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1000만원 전후가 항상 애매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1000만원대를 찾으시고 500만원대 찾으시고 1500만원대 찾으시고 또 그렇거든요. 1500까지 아반떼 AD 보면 안 되고 전유 아반떼 AD 보면 안 되고 또 그렇긴 한데 한 가지 매물만 보셔야 되는 이유는 시세 공부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을 나쁜 딜러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가지 마시고 가족 구성원 전체가 같은 차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자녀분 알아봐 주실 때 사모님 알아봐 주실 때 의견 차이를 되도록이면은 완벽히 줄이고 차종만큼은 결정된 상태에서 이동하시길 바라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반드시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보시면서 기본값의 빵원을 보셔야지 정직한 금액으로 보시는 거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이 다 정찰제가 아니고 다 조금씩 미세하게라도 내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찰제로 판매하는 차는 99% 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최대한 빠르게 아반떼 MD부터 CN7까지 얼마 정도인지 보고 아반떼 CN7은 디지털 계기판 찾으시는 분들 엄청 많으신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디지털 계기판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시면은 계기판이 요거고 그냥 생긴 거 요거면 되고 흰색이면 돼 하시는 분들은요 1300 이런 게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1500도 좀 뭐하고 1500, 1600 사이 1500, 1600, 1700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방금 보셨다시피 인스퍼레이션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한 1900부터는 보셔야지 좀 뭔가 매물이 나오고 키로수를 더 낮추다 보면은 2000이 넘어가도 합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고 시세 차이는 한 700, 800 정도 나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차이는 좀 더 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좀만 타면 10만 넘어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조금만 예상을 해주시고 돈 조금이라도 더 쓰시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에서 싼 거 많이 판다고 그쪽으로 현혹돼 갖고 너무 CN7 보는데 준비 예산을 너무 낮게 잡으시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어서 적정 시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봤습니다. 쓴 얘기가 단 얘기보다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따로 또 다른 차종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